잠은 우리 몸이 가장 조용해지는 시간이지만 동시에 몸이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가 움직이고 일하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몸이 차분히 가라앉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낮에는 느끼지 못했던 아주 미세한 신호들이 차례로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잠든 사이에 찾아오는 작은 변화들, 이 변화가 단순 피곤함이 아니라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갑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신체 기능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떨어지고 혈관 탄성도 줄어들며 혈압이나 혈당이 흔들리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밤에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무심히 넘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매우 똑똑하고 위험한 상황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작은 통증 하나에도 이유가 있고 갑작스러운 불편감에도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뇌와 혈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몸이 아주 민감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더 무서운 점은 그 신호가 대부분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하는 신호입니다. 우선 왜 잠든 사이에 이런 신호가 나타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잠을 몸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는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절대 쉬지 않습니다. 호흡을 유지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체온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무의식적 기능을 뇌가 계속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에는 낮과 다르게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혈류 조절 방식도 달라지며 자율신경계가 활발히 작용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변화들 속에서 혈관이 조금이라도 좁아져 있거나 혈압이 갑자기 오르내리면 뇌혈관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과정에서 잠든 우리를 깨우는 미세한 신호들이 발생합니다. 이 신호가 바로 뇌졸중 전조 단계에서 나타나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신호들이 뇌졸중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신호는 잠에서 깨우는 두통입니다. 평소 머리가 좀 뻐근하거나 무거운 느낌과는 다릅니다. 이 두통은 자는 동안 갑자기 찾아오고 머리가 눌리는 듯하거나 뇌안이 갑자기 꽉 조여지는 듯한 느낌을 주며 순간적으로 잠을 깨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혈관이 딱딱해져 있는 분들은 야간 혈압 상승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때 혈관에 강한 압력이 걸리면서 뇌가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두통을 사용합니다. 지금 압력이 너무 올라갔다는 몸의 메시지인 셈이죠. 대부분 아침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버티고 넘기기 쉽지만 이 두통이 반복되면 뇌졸중 전조 신호일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한쪽만 오는 저림 또는 마비감입니다. 저림은 흔하게 느끼는 증상이지만 뇌졸중과 관련된 저림은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신체의 한쪽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뇌는 양쪽으로 나뉘어 있고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을,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뇌혈류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면 한쪽 손, 한쪽 팔, 한쪽 다리에만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이 저림은 몇 초에서 몇 분까지 지속되기도 하고 수면 중 자세 변화와 상관없이 같은 부위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자세 때문에 생기는 저림은 몸을 움직이면 금방 풀리지만 뇌 문제로 생기는 저림은 자세와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얼굴의 당김이나 입 주변 떨림입니다. 얼굴은 뇌와 신경이 가장 가까운 영역이며 작은 혈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자려고 누웠을 때 입가가 저절로 실룩거리거나 얼굴 한쪽이 당기는 느낌이 드는 것은 뇌혈류 흐름이 순간적으로 불안정해졌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입 주위 근육이 떨리는 감각은 많은 뇌졸중 초기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전조 증상입니다. 이런 떨림이나 당김은 반복적으로 나타날수록 위험성이 높아지며 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 단계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밤중 식은땀입니다. 식은땀은 단순히 더워서 나는 땀과 달리 몸이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나타납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거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또는 자율신경이 순간적으로 흥분할 때 식은땀이 발생합니다. 특히 잠든 사이에 이유 없이 온몸이 차갑게 젖는 식은땀이 반복된다면 이는 뇌혈관뿐 아니라 심장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시야가 잠깐 흐려지는 현상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한쪽 눈이 갑자기 흐려졌다가 다시 잘 보이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증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눈으로 가는 혈관은 매우 가늘고 뇌혈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막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눈이 잠깐 어두워졌다 다시 돌아오는 것은 전문 용어로 TIA라 부르는 일시적 뇌허혈 상태일 수 있습니다. TIA는 미니 뇌졸중으로도 불리며 나타난 후 며칠 안에 실제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경고 신호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심장이 갑자기 덜컥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오는 불안감입니다. 특히 부정맥을 겪는 분들 사이에서 흔한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때 이런 느낌이 생깁니다. 이때 잠에서 갑자기 벌떡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에서는 혈액 속에 작은 혈전, 즉 피떡이 잘 생기는데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올라가 뇌혈관을 막으면 바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밤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모든 신호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잠깐이니까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지속되면 병원을 바로 찾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할 수 있지만 짧고 순간적인 증상은 대부분 가볍게 여겨져 방치됩니다. 그러나 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좁아졌다가 다시 열리는 과정이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히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즉 몸은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런 신호가 있을 때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방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취침 전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샤워나 온찜질은 근육을 풀어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야간 혈압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늦은 저녁에 기름진 음식과 짠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압을 요동치게 합니다. 밤 시간대에 혈압이 크게 변하면 뇌혈관의 부담이 커지고 특히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는 분들은 막힘 위험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 물 마시는 시간 조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마시는데 이보다는 저녁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마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혈액이 너무 걸쭉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며 밤중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을 줄여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전 10회 이상의 심호흡입니다.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고 들이마신 시간보다 2배 길게 내쉬는 방식은 자율신경을 빠르게 안정시켜 혈압을 부드럽게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수면 클리닉에서도 심호흡을 야간 혈압 조절 방식으로 적극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일정한 수면 시간 유지입니다. 매일 잠드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자율신경 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혈압 리듬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런 변화는 뇌혈관에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이런 예방 방법과 더불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판단 기준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신호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되거나 증상이 한쪽에서만 나타나거나 새벽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시야 흐림이 갑자기 처음 발생한 경우, 잠결에 식은땀이 반복되는 경우, 평소 없던 심장 두근거림이 새벽에 시작된 경우 등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국내외 여러 뇌졸중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된 것으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절대로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반드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작고 짧아서 그렇지 결코 의미 없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한 전조 신호들은 여러분이 미리 알아두기만 해도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지키려는 방어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것이 뇌졸중 예방의 첫걸음입니다.